네, 와우, 엄청난, 제가 살면서 사회를 보는 분들 중에서 제일 사회를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노래,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진짜 네, 멋진 사회 이후의 첫 무대라서 원래도 떨고 있었는데 훨씬 떨리네요. 네, 그 노래로 소개해 주신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귀한 자리에 첫 번째 네, 이야기를 맡게 된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이름의 유튜버이자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환대의 네, 자리가 너무 좋네요. 네, 제가 기계하고 사실 상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가다오. 네,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소개를 할 때는 뭐 유튜버다, 뭐 감독이다, 기획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그보다는 저는 어떤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한 시민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먼저 저와 같은 여성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분께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는 아마도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를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춤추고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화려하고 원색인 옷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역시 뭔가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를 밖에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시민은 네, 바로 저의 1살 어린 동생 장혜정입니다. 이 장혜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민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거의 해보지 않으셨을 하나의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그건 바로 네, 이분에게 발달장애가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둘 다 묶어가지고 이르는 어떤 정책, 법 용어예요.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13살 때 집을 떠나서 바로 함께 살았던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에서 네,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을 겪고 네, 실제로 18년 동안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빨간 벽돌의 건물에서 이제 살아온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이분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저의 동생이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보다는 수용시설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것이 때로는 좀 더 문제를 명확하게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이 정해주는 삶의 환경 속에 그저 놓이고 살아가야 하는 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삶의 계기들을 통해서 13살짜리 여자아이가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평생도록 살아야 하는 사회는 사실 나의 너무나 단단한 권리로서 시민적 권리로서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 일상적인 삶도 사실 그런 권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운에 불과한 사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그런 사회를 살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제 동생의 탈시설을 돕는 것이었어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린 탈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2년 전에 2017년 6월에 제 동생은 18년 동안 살아왔었던 시설로부터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함께 저와 서울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사회가 어디까지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했는데 제 동생이 시설에 보내졌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것들이 나아졌지만 충분히 나아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최소한 보장받으면서, 물론 최대한이면 좋겠지만 일단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대화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탈시설 이후에 첫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저희의 일상을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편 다큐멘터리, 그리고 유튜브 브이로그 시리즈, 그리고 나중에는 책으로 이제 편해서 이제 지금처럼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저는 주로 그래서 이제 대면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인터넷 안에서, 화면 안에서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집순인데요. 때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거리로 나와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 되지 않은 7월 1일에 조달청 앞에서 서울역까지 하는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 시위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얘기가 끝나고 오늘 집에 가시면서 검색해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이 의제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제 동생이 나온 게 2017년 여름이니까 이제 꼬박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몇몇 분들께서는 제가 했었던 뭐 인터뷰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나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면 제가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도 아닌 언니가 장애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 몸 희생을 해서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하지만 너무 감동적이네, 보고 배워라 이 비정한 현대인들아,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장애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장애 형제가 비장애 형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저는 마치 악몽의 현현과 같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결혼 걱정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그런 말씀은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타심의 프로젝트, 불쌍한 동생을, 그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언니가 자기 살던 인생 버리고 동생이랑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사실 그거는 저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줄 알았죠. 이건 이타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기심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이타심이 섞여 있지 않은 이기심의 프로젝트. 하지만 이기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 뜻으로 이해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시민적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두려고 합니다. 전 너무나 오랫동안 제 동생을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 말은 동생의 장애, 그리고 그 장애를 통해서 동생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우리 가정이, 특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비롯한 동생의 여자 형제들이 겪어야 했었던 그 고통이 그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다른 모든 집안에 하나씩 있는 털면 나오는 드라마 같은 그런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점차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동생을 가족으로 바라보기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좀 더 이 문제가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나의 인간다움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모든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의
어떤 기본이 되는 생각입니다. 이 사회의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힘있고 가장 돈 있고 그런 개인이 아니라 가장 돈 없고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 바로 그것이 2019년 대한민국의 인간의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너무나 나의 권리라고 여겨왔던 수많은 것들이 그저 너무 운 좋은 혹은 비장애인의 특권이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권인 건 일단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고 고통받아왔고 심지어 죽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을 살아나갈 권리가 우리의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일까?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도대체 그 걸림돌은 무엇인가? 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 사진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일 바위로 쓴 돌이라고 해요. 네, 문바위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걸림돌 첫 번째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오직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이건 장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성의 문제 혹은 빈곤의 문제, 수많은 어떤 구조적인 고통들이 사실은 개인의 능력 부족, 노력 부족으로 설명되기를 요구하는 게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 안에는 한 가지의 가정이 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바로 문제는 장애 그 자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실에서 문제는 장애인의 존재이고 장애인이 없으면 교실 안에서의 어떤 불안은 사라질 것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사고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문제로 만드는 사회이거든요. 사람들은 장애인을 문제로 삼아서 장애인이 함께 있는 것이 이 비장애인만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세상에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온통 턱으로 가득 찬 이 사회의 건물과 계단과 그런 경사로 하나 없는 턱들이거나 혹은 장애 당사자, 장애 학생 한 명조차 수용할 수 없이 오직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 혹은 그런 교육의 분위기, 무한한 경쟁을 조장해서 조금이라도 생산할 수 없다면 인간의 가치를 쳐주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발달장애인에게는 감정도 느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 앞에서 바로 그 당사자를 동정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방치하는 분위기. 그런 모든 환경들이 장애를 문제로 만들고 있지만 사실 장애는 그저 장애이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의 더 나쁜 점은 저는 우리를 진짜로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게 만든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거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당사자를 추방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므로써 만들어진 사회가 바로 지금의 사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고들을 목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고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것. 그 사실을 저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한 몸도 돌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돌보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2019년 정도가 됐으면 이건 이제 좀 정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한 몸도 돌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그 무한한 불확실함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친다고 한다면 그 많은 불확실성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넘어가라. 네. 다시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제 일기장에 썼었던 어떤 문장인데 이 말에 이 불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로도 만들고 영화에도 넣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연약하게 죽어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삶의 측면만 강조되어 있는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사실 인간을 넘어서 생명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것인가, 죽어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끔은 사회가 발전하는 게, 기술이 발전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늙은 모습, 미래의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는 앱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무사히 할머니가 되어서 저희 동생과 함께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또 하하호호 웃는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